대선이 끝나고 나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앞으로는 국힘당을 감싸는 영상을 찍을 거냐.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국힘당 당직자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나는 반자유주의적이고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사람과 정책을 까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약간 다른 차원의 질문 같습니다. 우냐 좌냐 자유냐 억압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 그리고 명분의 문제죠. 우파 진영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주제 같은데 의견을 정하기 전에 한번 앞뒤를 살펴보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명분은 소통입니다. 기존 청와대의 구조상의 문제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마다 지적되던 사안입니다. 구조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었고 노는 아예 수도 자체를 이전해서 세종으로 가겠다고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전은 아니지만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고 했었고 문재인은 또 한 번 광화문으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선진국들의 대통령 집무 공간을 보면 비서나 참모의 업무 공간이 대부분 한 건물 안에 있거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비서동과 본관의 거리가 도보로 15분 거리예요. 입구에서 본관까지는 차로 3분, 관저까지는 차로 5분을 달려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아예 본관의 반대쪽 끝에 있어요. 반면에 백악관을 볼까요? 백악관은 본관, 동쪽에 이스트윙, 서쪽에 웨스트윙으로 나뉘는데 미국 대통령의 사무실은 웨스트윙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미국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 옆으로 비서실, 부통령실, 참모들의 오피스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회의실이 있고 회의실을 돌아 나가자마자 제임스 브래디 룸이라는 메인 기자회견장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오피스는 한국 대통령 집무실의 절반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마다 가구 배치를 좀 바꾸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파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예요. 백악관 전체의 크기는 청와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느낌을 제해놓고 보더라도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들 거의 모두가 청와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급기야 문재인은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을 했던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그런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 대통령과 참모진의 업무 공간이 다닥다닥 한 건물에 붙어 있게 돼요. 권위주의적인 형태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업무 효율이 증대될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건물의 1층 전체를 기자실과 프레스룸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이에요. 차로 이동을 해야 기자실을 만날 수 있는 기존 청와대보다 소통은 물론 감시 기능도 강화되겠죠. 또한 이에 더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의 불통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유례 없는 불통 정부였어요. 박근혜 정권 내내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그리도 욕을 하더니 지들은 기자회견도 별로 없고 국민과의 소통이랍시고 쇼만 몇 번 했고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도 없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수가 역대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인간이에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그것 역시 그냥 쇼였습니다. 문재인의 공약이었지만 문재인은 못했고 그러나 윤석열은 당선되자마자 한다. 이렇게 쉬운 걸 니들은 무슨 핑계로 못했느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 아닌가요? 그렇다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우선 국방부 자리로 가면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로 민주당과 좌측 언론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청와대는 소통이 됐나요? 청와대를 일이나 행사를 제외하고 소통을 하러 들어가 본 사람을 국민 중에 찾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일이나 행사로도 들어가 본 사람은 극히 적을 테고 말이죠. 원래 청와대도 소통이 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가면 국민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청와대에 있으라고 반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와대는 심지어 직원이나 기자들과도 소통이 안 되던 공간 아닌가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기자를 통하거나 방송, 미디어 노출을 통하는 거지 일반 시민과 1대1로 소통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길에서 대통령을 만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무슨 램프의 진입니까? 만나서 비비면 소원을 들어줍니까? 저들이 국방부는 소통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만 불통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이미지가 씌워질까 봐 국방부도 소통 안 되는데요. 거기도 불통인데요. 미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건물 1층 전체가 기자실이라는데도 국방부 터라서 소통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건 들어줄 가치도 없는 헛소리죠. 비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인수위 측의 계산으로는 이전 비용은 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1조 원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무슨 정부 사업이든 원래 추진한다는 쪽은 줄여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불려 말하는 게 흔한 일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만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런데 1조 원이라는 계산은 현재로서는 아무리 봐도 무리수예요. 예를 들어서 EMP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을 1,000억 원 이렇게 대충 때려 넣었는데 EMP 방어시설은 국방부 청사에 이미 있습니다. 국방부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경비시설을 새로 짓는데 2,000억 원, 숙소를 새로 짓는데 2,00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구잡이로 막 때려 넣었는데 경호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청와대의 몸집 자체를 줄이겠다는데 지금 쓰는 걸 그대로 다시 다 짓는다고 계산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오늘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겠다고 1,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1,500원 플러스 점심값을 또 계산해서 돈 낭비라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초기 추산 500억 원보다는 더 들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미 있는 설비까지 전부 다 더해서 꼴랑 3일 만에 추산을 뽑고 그걸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 말은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민주당 니들이 1조 원을 가지고 남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1조 원이 돈인가요? 알아요. 1조 원이 큰 돈인 거. 그런데 4대강 사업에 22조를 쓴다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던 놈들이 이제는 무슨 인지예산이라는 정체를 알 수도 없는 것에 매년 3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숫자를 조작하려고 노인들을 지하철에 앉아있게 하고 팻말 들고 서 있게 하고 이러면서 신규 취업자로 계산을 하고 이따위 헛짓에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이 100조가 훌쩍 넘어요.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도 나라 빚을 더 많이 늘렸고 건국 시점부터 문재인 직전까지 운용해온 나라 빚 잔액 전체가 660조 원 정도였는데 문재인이 5년 만에 3분의 2를 늘려서 1070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1조 원을 쓴다고 깨끗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짓인가요? 나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거면 북괴가 남북 연락소 수백억 원짜리 우리 건물을 폭파시켜버릴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배상 청구라도 했나요, 그거? 국방부를 옮기면 그 기간 동안 안보 공백이 생겨서 안 된다. 그 때를 쓰기도 합니다. 우선 지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를 신경 썼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우습기 짝이 없고요. 국방부를 옮기는 동안 안보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적군이 우리가 군대 다 옮기고 재배치 다 하고 지도부가 전쟁 세팅 다 끝내고 모여서 회의도 충분히 하고 이럴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나서 싸웁니까? 주요 시설에 미사일이랑 장사정포부터 날아오면서 개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작 국방부에서는 우리는 원래 하루 만에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한겨레 같은 게 안보 공백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진정성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급히 옮기느냐? 문재인 정부는 몇 년간 심사를 하고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너무 급히 추진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신용을 하기는 했는데 언제 만들었느냐? 정권이 시작하고 2년이 다 지난 시점이었어요. 2018년 10월 말 기사를 보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를 연내 발족할 예정이고 유홍준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시대위원회는 제대로 구성조차 하지 않고 그냥 2019년 1월 4일에 광화문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를 해요. 대충 2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못 옮긴다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치밀한 계획, 예산,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냥 유홍준 혼자서 광화문 이전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몇 년간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몇 년을 끌다가 추진하는 척 위원회를 만드는 쇼만 하고 백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의 뜻을 모은답시고 지들끼리 위원 자리 나눠먹게 하고 질질 끌고 돈이나 낭비하는 건 좌파들이 하는 짓이지 우파의 업무 추진 방식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논리들은 대부분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반대를 딛고 왜 옮기려고 하느냐고 묻는 인간들도 있는데 웃기죠. 자기가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왜 옮기냐. 이게 말이 되나요? 내 반대가 내 반대의 근거다. 뭐 이런 겁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도 어차피 반대했을 거라는 거 서로 알고 있지 않나요? 쟤네들은 원래 이전에 예산을 쓰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법이었어요. 국방부로 옮기면 대통령 헬리콥터가 뜨고 내릴 때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있는 설비를 또 지어야 한다면서 비용으로 계산했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죠. 이렇게 그냥 억지를 쓰면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딱히 뚜렷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도 아니고 혜택을 보는 건 청와대를 얻게 된 전 국민이고 명분도 좋고 돈도 지들처럼 많이 쓰지 않고 이걸 굳이 나서서 반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우파 진영 내에서 이걸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냥 사무실을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점을 봤더니 풍수가 안 좋다고 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풍수 얘기는 누가 시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시대 준비위원회, 거기 위원장 내정자였고 자문위원이었던 유홍준이 말합니다. 청와대가 풍수상 불길해서 옮겨야 한다고요. 무슨 뭐 점을 봤대 이런 소문이나 의혹이 아니라 그냥 아예 대놓고 풍수상 불길하니까 옮기자고 말하고 있던 게 문재인 측 준비위원장 내정자이자 자문위원이에요. 문재인 친구로 알려져 있고 문재인 캠프에도 참여했었던 승효상도 청와대에서 강연을 하면서 청와대 터가 풍수상 안 좋아서 옮겨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풍수 같은 거 모릅니다만 풍수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들은 아예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풍수가 안 좋아서 옮겨야 된다고 떠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 저거 풍수 때문에 저런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건 아무리 당헌이 내로남불인 놈들이라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청와대를 옮긴다는 공약 자체가 원래 문재인도 했었던 겁니다. 노통은 아예 수도를 통째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었죠. 지금 반대를 하는 저쪽 애들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 찬양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청와대 좋은데 왜 나가냐고 악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들이 더 좋아하던 그놈의 풍수 얘기를 하면서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것 하나가 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고 갑자기 미 일중이 덜덜 떠는 강대국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명분도 의미도 없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작은 정부, 작은 청와대, 공무원 감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과도 맞는 거예요. 집무실 이전이라는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공약으로 걸어놓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질질 몇 년 동안 끌다가 결국 현실의 벽이 어쩌네 하면서 포기한 문재인네보다 그냥 단박에 결정하고 단박에 실행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라의 등골이 휘는 대사업도 아닙니다. 문재인이 여가부 존치를 이야기하면서 1조 5천억이라는 여가부의 예산이 고작 전체 예산의 0.24%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설사 지들 주장처럼 1조 원이 든다고 한들 그거 국가 예산의 0.16%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에 대한 반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이런 사업에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필요가 있는 일인지 좀 의문입니다. 하도 쓸데없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청와대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자꾸 퍼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